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2025년 이제 행정사 시험. 네. 사무관리론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10월까지, 올해는 이제 내년은 9월이죠? 예, 그 시험까지 이제 뭐 저랑 인연이 되든 안 되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가셨으면 뭐라도 이제 얻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관리론 특징이죠. 근데 제가 오늘 시험 합격자 통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할 말이 뭐냐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전체 4과목 중에 가장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합격자 통계를 보시면 저도 이거 발표 나고 좀 놀랐는데 가장 평균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특징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사례 문제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논점을 파악하고 쟁점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40점 미만의 수험생들이 가장 또 많네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내용이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과락도 제일 많아. 그리고 평균 점수도 제일 낮아요. 저는 이번에 행정절차론이 가장 평균 점수가 낮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요. 한 문제가 불이타가 나왔는데 그 불이타 문제는 어차피 나의 불이타만이 아니라 너와 나의 모두의 불이타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쳐도 그래도 너무 점수가 낮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무관리론은 후하게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암기가 힘든 거는 사실 한 두 번째, 세 번째 부차적인 이유고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가장 실수가 뭐냐면 그거예요. 어느 특정 시점부터 내가 외워야지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나는 어느 특정 시점부터 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특정 시점부터 나는 외우겠다. 그러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잼이 걸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암기가 힘들어요. 암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특정 시점부터 외우겠다는 수험 계획을 짜서 그래요. 그게 정말 잘못된 진짜 낭설 중에 진짜 없어져야 될 겁니다. 사무관리론은 6월부터 외우면 돼. 라는 그 얘기 듣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다가는 이제 밀리는 거죠.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이번 출제 문제 보면 저는 진짜 강평에 그랬거든요. 정말 민원처리법 같은 경우 정말 쉬웠어요. 정말 기본적인 걸 문제를 냈습니다. 정말. 특히 40점이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썼다? 그 얘기 뭐냐면 그 특정 시점부터 외우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험 계획이 엉클어져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주제에 유력한 특 A급, B급 이렇게 나눠서 그것만 찍고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과락 맞으신 분들이나. 근데 그게 과거 10년 전까지는 솔직히 가능했습니다. 문제 예측이라는데. 근데 작년부터 완전히 출제위원들이 수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낼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그걸 계속 빗나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험하다. 찍어서 공부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제 행정사 시험, 그런 시험 절대 아닙니다. 이제 찍어서 공부하면 안 돼요. 분명히 찍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야 납득이 돼요. 그 민원처리법 40점은 되게 쉬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답안 구성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 구성 고민 별로 안 해도 돼요. 뭐냐면 내가 아는 거 그냥 쓰면 되는 시험이에요. 예. 암기력 싸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논점을 얼마나 잘 파고들어서 내가 답안을 잘 구성해서 득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거 그날 다 풀어놓고 나온다.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엄청 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좋아.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속된 말로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거지로 막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수험의 밸런스가 다 깨져요. 그래서 6월달 넘으면은 사무관리론에 대한 이제 한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수험생들. 아, 얘 때문에 지금 다른 거 못한다. 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앞에 우리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출제기획에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요 파트 중에 메인 파트는 여기입니다. 얘는 10년 동안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는 다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 여러분의 행정사 시험이라는 거는 행정사라는 직업 특성상 뭡니까? 민원인과 공무원 그 사이 관계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무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가 거의 여기서 되는데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출제 문제 보면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 평균 점수가 낮다는 거는 제가 총평에 이렇게 썼거든요. 오히려 A급 주제에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쉬운 문제에 배신당한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도드라진 포인트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정말 기본적인 거 나왔을 때 대비를 못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특히 동차 수험생들은 정말로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의 주제는 외울 수 있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라도 잡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40점 배당이 되거든요. 40점. 물론 답안에 대한 채점 점수는 그 정도까지 안 가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잡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험난한 길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진입할 때 여기가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공문서 및 작성,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문서 파트라고 그러거든요. 편하게. 가장 중요해요. 행정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제 문서 파트인데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예.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제가 한 23개 정도 되는데 제 교재에는 이게 왜 어렵냐, 왜 공부하기 힘드냐 그러면 안 해봐서 그래요. 예. 안 해보셔서. 제가 연수원에서 저 부분을 이제 한 달 동안 연수 받으면서 이제 저도 배우잖아요.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연수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강의 들었죠. 교수님이 나오셔서 연수원에서 공문서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이 수험 출제된 그 내용 그대로 그리고 실습도 해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죠 솔직히 이게 뭐야 이러다가 실무에 가서는 여기에 관한 내용을 실제로 조금 과장해서 못하면 3시간? 네. 저는 제가 처음 임용됐을 때 이 공문서 작성 및 처리,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셔야 될 가장 싫어하는 그 파트를 저는 그냥 처음 임용해서 3시간도 안 돼서 저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다 이거요. 이게 뭐 외우기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앉혀놓고 시키면요. 정말 마우스 클릭으로 한 4, 5분도 안 걸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하루에 문서를 수십 건씩 처리했거든요. 처리한 것만 수십 건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규정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전자문서 시스템상 지정만 하면 경로만 따르면 알아서 다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사무관리론을 그 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다 글로 배웠어요. 그냥 여러분들 앉혀놓으면 누구나 그냥 진짜 하루만 배우면 될 거를 이거를 다 글로 배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합격하실 분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그냥 넓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게인데 한 포인트씩 나오긴 하는데 사실 여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나와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내지 않고 부분을 뜯어서 낼 겁니다. 뜯어서. 그리고 정책연구관리도 한 번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범위가 좀 있는데 여기도 실제로 보면 낼 수 있는 부분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 난해하다 뭐 생소하다 해도 그래도 출제위원들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너무 실무적이거나 예, 너무 이론적인 건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제가 딱 느낍니다. 근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강약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번 시험만 얘기할게요. 이번 시험만. 여기랑 얘만 잡았어도요. 예. 과락은 훨씬 넘기고도 남았습니다. 예, 이건 기출문제가 그래요. 그럼 그 전 시험은요? 얘랑 얘만 잡았어도 시험 끝났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시험이 최악의 경우도 얘랑 얘만 잡았어도 과락은 다 넘겼어요.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기출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다 힘을 줘야 되죠? 예. 확실한 거. 가장 난이도가 낮은 파트. 여기다 힘을 줘야 되고 요 부분 일단 힘을 줘야 돼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나요? 저도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제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무관리는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사무관리론 고득점이 아니라 행정사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부분은 저를 믿으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려면요. 사무관리론 고득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되는 건 이 세 과목에다가 더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과목은 암기로만 해결이 안 돼요. 암기 말고 더 잘해야 돼요. 사무관리는 암기로 해결됩니다. 네, 암기로 해결됩니다. 정말 암기로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뭐냐면 아까 그 앞에 강사님 말씀한 것처럼 특정 시기에 출발하겠다가 아니라 그때 자투리 시간 가장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자투리 시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 잡고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라 업무 규정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공무원 일이 어려울까요? 공무원 일이라는 건 표준화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누가 더 잘하는 것도 없이 누가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해라. 민원 처리 어떻게 해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게 있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난해한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쉬워. 처음에 읽으면. 그리고 강사 선생님 설명 들으면 알겠어.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걸 학습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알겠어. 그럼 내가 알겠네? 그러면 이제 암기를 미룹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봐도 되겠지. 하다가 하려면 안 헤어져요. 정말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 특정 수험사 카페나 수험생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무관리론 치면 쭉 나올 겁니다.
사무관리인 때문에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제일 많아요. 그런 내용이. 아셨죠? 그러면 어려운 이유는, 이 시험이 사무관리론이 왜 발목 잡을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미룬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특정 주제를 찍어서 외우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때그때 해도 되는 이유가 쟁점을 파악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하고 14일 안에 처리하래. 그럼 14일 안에 처리하고 30일 안에 해결하래. 30일 안에 해결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깊게 이해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문서 파트에서도 전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문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전자 처리를 해갖고 어떻게 검토를 받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문자,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그걸 상황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기업 사조직이나 공조직이나 솔직히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공익이냐 사익 추구하냐의 차이지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데 뭔가 공무원 업무는 특별한 게 있지 않나? 더 심도 있고 없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의 특징 깊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할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이게 암기예요. 이게 암기.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은 이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해 없이 암기할 부분들이 많아요. 예. 이해 없이 암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작성요? 답안 구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못 외우면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관리론은 암기예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지만 좀 어떻게 비하가 아니에요. 예. 뭔가 논점도 파악하고 뭐 이래야 좀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 이거 그냥 암기 맞아요. 예. 암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 응시자 평균 점수 보고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야 사무관리론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뒤로 미루고 나중에 외워야지 했다가 몰려갖고 이제 밸런스 다 깨지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특정 주제만 찍어서 하겠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에 배신당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커리큘럼은 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하느냐만 집중됩니다. 명색이 자격증 시험에 너무 암기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암기 못하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부터 하시고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말을 제가 안 드려요. 그건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게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나중에 쉽다. 그럼 오해하시는 분들 어차피 특정 시기에 암기할 건데 내가 그때 해봤자 어차피 다 망각되고 까먹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차피 다 계속 까먹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얘는 속도가 안 나요. 다시 봤을 때 속도가 안 나요. 이 사람은 속도가 나. 다시 봤을 때.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결국 재생하는 속도가 차이거든요. 시험 봤을 때 이 사람은 결국 버퍼링이 걸리는 거고 이 사람은 했던 대로 속도가 굉장히 계속 회독수가 높아질수록 빨라진다고 내가 느끼고 있어.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포인트를 쭉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까 몇 주제만 찍어서. 그러면 궁금하신 분
이 방법도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전략이 성공하면 전략이고 예, 실패하면 요행 바라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 위험해요, 근데. 예,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 제 교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출간될 교재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시중에서 이제 전 학원 그리고 전 과목 합격의 법학원뿐만 아니라 행정사 수험을 담당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쓰는 교재 중에 제 강의 교재가 가장 얇습니다. 내용만 154페이지밖에 안 돼요. 내용만. 예, 154페이지면 거의 웬만한 요약서 수준이거든요. 기본서인데. 근데 딱 뭘 고려했냐면 그냥 제 교재는 그거예요. 그냥 답안지예요. 예. 그대로 목차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목차집이나 이런 거 사실 않으셔도 제 교재를 보면 그냥 기본서인데 요약집 역할하면서도 바로 목차입니다. 왜? 목차까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저희 학원에 또 최인환 강사님 있잖아요. 그분 교재도 목차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막 두꺼운 수험생을 교재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제발 좀 그냥 얇은 교재를 선택하셔서 그것도 다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뭔가 수험생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뭔가 두꺼운 교재, 양이 많은 교재 있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뭔가 다 포섭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패착의 원인이에요. 수험에선. 예. 수험에선 패착의 원인입니다. 다 못 가져갑니다. 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 154페이지 내용이지만 물론 요약서도 다 발간하겠죠. 그럼 이렇게 분량을 줄여서 그 안에서 분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 필요가 없고 이 부분 해봤자 이해 못하고 이런 걸 다 싹 자르고 나서 남았는데 거기서도 또 줄일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보지 마라. 이거 쓸 필요 없다. 이런 걸 제가 나눠드려요.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요약서가 되겠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 공부할 때 응시자 평균 점수 보시듯이 그리고 과락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시면 딱 이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나는 사무관리론을 엄청 고득점해서 행정사 시험에서 수석할 거야. 뭐 10등 안에 들 거야. 이런 분들은 제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전업 수험생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식하지 말고 다 열심히 하시고요.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해야 됩니다. 예. 하라는 것만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저는 전업 수험생들한테는 타협 안 합니다. 전업 수험생들은 다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육아를 병행하고 직장 병행하고 자녀분들 케어하고 이런 분들은 다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좀 점수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다 보세요. 다 못 봅니다. 다 못 봅니다. 그분들이 약간 수험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존재감 확인? 나는 다 보고 들어갔어. 그런 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10개 중에 7개만 제대로 보고 들어간다. 그게 시간상 안 되면 그러면 나는 반이라도 정확히 본다. 왜냐면 제가 시험에 장담합니다. 제가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관리론이 다 넓히면은 100개가 넘어요. 주제가. 그거를 모아놓으면 한 70개에서 75개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점수를 획득한다. 그러면 40개에서 45개만 방어하면 돼요. 예. 이거는 제 강사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예. 아니요. 주제예요. 주제를 40개에서 45개만 방어해도요. 과락은 넘겨요. 예. 제가 이런 위험한 발언 아니요. 왜? 민원 처리 법령이 있잖아요. 그거랑 문서 처리에서만 그것만 잡아도 여러분은 과락은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평균 점수 보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수험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략 중에 가장 큰 좋은 전략은 바로 그겁니다. 다이어트. 이것저것 다 챙기지 말고 확실한 거 챙기고 확실한 거 챙겼으면 내가 그때 판단해서 난 더 살을 붙일 수 있으면 그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일단 7개만 제대로 한다. 그것도 안 되면 10개 중에 5개만 일단 제대로 한다. 그 5개를 제대로 하고 나서 더 할지 말지는 그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정해주는 최종 방어할 수 있는 그 주제들 있잖아요. 그것만 일단 소화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동차 준비하시죠. 예.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처리법령 잡고 문서 파트 잡는데 주력한다. 예.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요. 10년 동안 한 번 나온 주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주제와 다른 잘 나오는 그 파트에 있는 주제들을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강도, 동일한 노력으로 공부하면 그거는 고생하는 거예요. 예.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해야 할 것만 일단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온다. 이건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의 경향성을 일단 보고 그것만 믿고 간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무지하게 완벽하고 꼼꼼해서요. 다 해야 돼요. 못해요. 예. 사무관리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자 끝으로 여러분들 앞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특정 시점부터 암기하겠다? 예, 절대 안 됩니다. 특정 시점부터 암기하겠다는 그 패착이에요. 패착. 그러면 선생님 저 동차 때문에 1차 준비하고 병행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일주일에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개만 해도 6월에 이미 민원처리법은 잡습니다. 민원처리법은 잡아요. 일주일에 한 개만 해도. 그럼 2주차에 전에 일주일 동안 봤던 걸 2주차에 2개를 동시에 누적해서 보고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뭐 5개, 10개 다 할 거야. 유예생은 그래도 되지만 동차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일단 1차를 합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